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비료 재배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달은 이제 뿌리가 이제 활동하는 시기죠. 뿌리가 활동하는 시기고, 3월 초에는 그 복합 비료를 토양에다 이제 살포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월 중순경 돼서는 완전히 이제 땅이 해동이 되면은 밀양 원소 비료를 살포를 하려고 합니다. 뭐 붕소, 망간, 철, 아연, 구리, 몰리브덴 이러한 그 밀양 요소이지만은 없어서는 또 결핍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살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후에 이제 4월 달이 되면은 개화 전이죠. 개화 전에는 홍류기 있어요. 홍류기는 이 과총잎이 먼저 나옵니다. 사과는 이제 잎이 이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꽃이 피기 위해서 꽃이 이제 빨갛게 보이는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는 온도가 너무 저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저온이 돼가지고 피해는 입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온 피해가 우려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그 요소 1kg, 풍산 500g, 이래서 연면 살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미노산 살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개화전인데 그 풍성기, 그러니까 이 꽃이 이제 중심화가 있고 측화가 있는데 이 모두 풍선처럼 이렇게 개화 직전입니다. 개화 직전. 그래 풍선 걷게 됐을 때는 이제 과일이 사과가 좀 잘 클수록 생육 초기의 활작을 위해서 또 과총접을 충실하고 또 냉해로가 입었다 하면은 좀 좋은 피해를 입었다 하면은 치료가 좀 될 수 있도록 요소 1.5kg와 항상 마그네슘 1.5kg, 황산 아연 500g 이래서 연면 시비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과총엽이 좀 뭐 시들시들하기도 하고 너무 짙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요소와 마그네슘을 주게 되면은 잎들이 아주 활착이 힘있게 나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마그네슘과 요소, 황산 아연을 연면 시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월 말이나 이제 5월 초가 되는데 개화기, 이제 꽃이 피잖아요. 사과가 이제 그런 봉오리를 지나서 빡 열립니다. 열릴 때 한 50% 정도 열렸을 때 우리는 이제 인공 수분을 해야 된다. 수분수를 저 같은 경우에 수분수를 이제 심지 않았어요. 심지 않고 홍로 심고 미얀마 후지 심었는데 이 수분수 같은 걸 이렇게 한 10번 있고 그 다음에 한 번씩 이렇게 심어 놓는 것이 사실 좋은데 저는 이제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공 수분을 저는 이제 작년에 한번 해봤습니다. 인공 수분 했는데 이 꽃가루와 그 석성자 요것을 이제 혼합하는 거죠. 1대4로 이제 혼합합니다. 그러니까 화분이 20g이면은 석성자는 이제 80g 이렇게 해서 섞어서 고루 섞어 가지고 우부봉이 있어요. 우부봉. 그리고 솜털이 박힌 거 이렇게 긴다한 거 있어요. 요 가면서 이렇게 사과나무에 가면서 사과를 이렇게 찍어주면은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전부 다 찍으려 하면 안 되니까 한 뭐 30%에서 한 50% 폈을 때 중심화가 폈을 때 하는 거니까 그 이제 보이는 것만 한 7개 정도 한 나무에 한 7개 정도씩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쪽에 찍어주고 내려오면서 또 7개 찍어주고 하면은 또 상부에 또 굵은 사과가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해줘도 고루고루 다 찍다 보면 시간이 없어요. 탁탁탁 이렇게 해서 인공 수분 할 때는 뭐 아침에 이슬 있을 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슬이 거친 후에 해서 오후 한 3시까지. 근데 하루 한 5시간 정도 오해 그 양만큼 그 냉장고에서 꺼내놨다가 그만큼 5시간 할 물량만큼 계속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꽃이 이제 좀 낙과가 그러니까 꽃이 이제 만개가 되죠. 꽃이 만개가 됐다는 것은 중심화가 만개가 됐다는 것은 80%가 이제 피었을 때 개화가 만개됐다 이렇게 만개시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 폈다는 거죠. 다 폈다는 것인데
요때 되면 우리가 적화제를 또 쳐야 돼. 꽃을 떨고 내야 되잖아요.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인공수분을 이제 해놓고 나서 24시간. 그래 이제 인공수분을 한 뭐 2번 정도, 2~3번 정도 하는 게 좋습니다. 한번 그래 찍고 나고 또 그 다음날 또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하고 나서 24시간 지나야 돼. 24시간 지나야지 수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적화제를 사용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적화제 뭐 약제는 뭐 여러 개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그 석회 유황합제 콰랑입니다. 콰랑인데 양은 이제 500리터에 이제 한 4 내지 5리터 정도 넣습니다. 그러니까 한 4리터 정도 넣어가지고 한 뭐 1, 2 오늘 치고 내일 칠 수 있고 모레 칠 수 있고 그래서 한 2~3번 정도를 이제 살포를 하게 되면은 비가 오면 또 이거 또 수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정된 후에 해야 되니까 치고 나서 비가 오면은 하루 더 있다가 살포를 하게 되면은 적화의 효과가 높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화제를 친 다음에 이후에 유각이죠. 유각이 때 낙화가 이제 꽃이 완전 떨어진 다음에 또 과일을 또 이제 좀 잘 자라게 또 해야 되니까 생육 촉진을 위해서 요 꽃이 다 떨어지고 나면 이제 그 세포 분열기입니다. 세포 분열기 과일이 막 크려고 하는 그 시기죠. 시기인데 그 시기에는 그 요소 한 연면 12, 한 1kg 정도 넣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1.5나 거의 뭐 1kg씩 거의 넣어요. 왜냐하면 뭐 1kg 넣으라 했는데 1.5kg 넣고 뭐 이렇게는 저희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세포 분열 시기이기 때문에 5월 한 중순쯤 되면 그 지역마다 틀리죠. 그렇게 되면은 요 세포 분열 시기에는 또 요소를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요소를 몇십이 해주고 요 때는 세포 분열 시기 때문에 이 과일을 더 크게 분열을 많이 시켜야지 이제 과일이 커지잖아요. 이때 포미라를 살펴가지고 풀을 하지 않고 있는데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맛과 좀 관계 있는지 없는지도 공부를 좀 해본 후에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과기 때 적과를 또 해야 되죠. 과일 따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과일 따는 것도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는 적과제를 또 사용해야 됩니다. 적과제는 우리가 그 시기가 중요하죠. 과일 달렸으니까 무슨 지금 뭐 적과제를 냈다 친다 이러면 싹 떨어질 수가 있어요. 과일 크기를 가지고 세빈을 1.5봉 넣고 전착제 넣고 당금주 30도짜리 넣으면 당금주는 이제 흡수를 잘 하게끔 하기 위해서 또 금방 날아가잖아요. 술이 흡수를 빨리 하고 잘 날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당금주를 넣습니다. 당금주 넣어가지고 이 중심과 이렇게 끊었을 때 1cm 이상 되는 게 50% 이상이 돼야 돼요. 50% 이상 이렇게 됐을 때 한 나무를 가지고 이제 분석해 보는 거죠. 제일 밑에 이렇게 경사가 졌으면은 제일 밑에서 하나 아직 끝 부분은 더 빨리 되니까 한 좀 들어와서 하고 위에 우쪽에 또 해가지고 이렇게 끊어가지고 봐서 크기를 봐서 끊어가지고 1cm 넘는 게 많이 있다. 50% 만약에 중심과가 그렇게 많이 달린 것 중에서 반 이상이 됐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세빈 약제를 아까 말씀드린 세빈 약제를 살포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딱 재봐야 돼. 딱 현경이네. 현경 1cm, 10mm. 요것을 제대로 해야만이 사실 또 어떤 분들은 또 약제를 못 쳐요. 쫙 떨어질까 겁이 나서. 그래서 저는 이제 연습 삼아 계속 해왔습니다. 계속. 그래서 이제는 그걸 이제 노하우가 또 생겨야 됩니다. 겁이 나서 또 못 칠 수도 있는데 거의 다 처음에는 이제 이쪽도 그렇게 해왔는데 사람들을 사가지고 근래 뭐 사람 작년에 사람도 없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월 초가 되면 이제 양분 이양기입니다. 양분 이양기를 하면은 뿌리에서 축적되어 있던 전분을 양분으로 변화시켜서 지상에 이제 나무에 잎도 나오게 하고 꽃도 피우고 과일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6월달. 그러니까 뿌리에 저장되어 있던 양분이 이제 다 쓰게 된 거예요. 없으니까 위에 나무 인테 이파리 인테다 이제 이양을 합니다. 이파리 이양해서
이양해서 그 이파리에서 이제 앞으로 만드는 걸 가지고 사과가 익거나 사과의 맛을 내거나 사과를 크게 되거나 이런 것을 하도록 양분 이양 시기가 이제 6월 달에 있습니다. 6월 달에. 그러면 뿌리를 이파리다가 이제 그런 고난을 이임했으니까 이파리가 그만큼 튼튼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마그네슘을 황산 마그네슘이죠. 황산 마그네슘을 이제 1.5kg을 물 500에다 넣어서 이렇게 해주면은 잎에서 광합성 작용을 하죠. 광합성 작용을 함으로써 잎이 이제 튼튼하게 해서 탄수화물을 만들어냅니다. 탄수화물을 만들어내면 그 탄수화물들이 사과로 가고 수피로 가고 뭐 나무 껍데기로 가고 뭐 손 가갖고 나무를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확하기 끝까지 잎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뭐 잎에 무슨 병들도 오지만은 갈색무늬병, 전무늬나무병 이런 병들도 오지만은 풀 보호를 해야만이 그해 사과를 이제 수확할 때 결과물이 잘 농사를 짓다 못 짓다 이파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파리는 이제 모든 것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사과의 모든 필요한 물량을 만드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잎을 아주 중시 여겼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꽃눈 분화기는 내인도의 꽃눈을 6월 달에 이제 만드는 거죠. 원래 이제 5월 달에 이제 꽃눈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성질들이 이제 나무를 이제 모여집니다. 그래 유인을 많이 해줘야 돼요. 유인. 그렇게 되면 이제 6월 달부터 이제 꽃눈이 이제 분화되는데, 요때 이제 꽃눈 분화될 요 시기에는 인산칼슘을 이제 살포를 해요. 연면 12를 해주는데, 이거 이제 인산칼슘을 이제 연면 12 하는 것은 세 가지 잎의 생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과일 비례도 또 당도도 색깔도 좋게 하기 위해서 인산칼슘을 살포하고, 그리고 이제 6월 중순경 돼서 이제 가리는 과일 비대에도 매우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인산가리를 이제 관주나 연면 시비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관주나 연면 시비는 관주를 했으면은 연면 시비하고 연면 시비 했는데 또 다른 뭐 가리를 뭐 연면 시비했다면 그 다음에 얼마 안 있어 칼슘하고 뭐 마그네슘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흡수하는 이 나무에서 이렇게 빨아먹는 그 시간 기간이 있어요. 그런 것을 지난 다음에 그 살포를 해야만이 효과가 더욱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월 하순경 정도 되면 이제 장마가 오잖아요. 장마가 오면은 이 물이 잘 빠지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정도의 경사지는 좀 괜찮은데 이 논에다 심은 사람 경사가 낮은데 이런데 물 빠짐이 또 흙이 또 그렇고 해서 뭐 땅에서 또 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뿌리가 아주 가늘어요. 사과나무 잎을 보면, 사과나무 뿌리를 보면은 썩으면은 뿌리에서 수분을 빨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파리는 계속 증상작용 하잖아요. 이파리에 있는 수분들이 이제 날아가는 거죠. 이파리 이제 날아가면은 결국은 물을 빨아 올리고 만큼 또 날아가야 되는데 빨아 올리지 못하는데 이파리에 있으면 증산작용을 함으로 인해서 수분이 다 날아가니까 결국 타는 거예요. 이파리가.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소 유한이라든가 복합 비료를 많이 주지 않더라도 지나치게 주면 또 과부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토질 이런 거 비가 관수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을 생각해서 좀 주면 되겠어요. 그럼 줘가지고 뿌리에 이제 활착을 좀 줘서 뿌리가 이제 썩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 하순경 되면 이제 일소 피가 와요. 일소는 동서남 남쪽에 있는 과일이 햇볕이 쪼이잖아요. 여기 일소 피해가 오는 것은 온도가 31도 이상이면은 31도 이상이면은 햇볕이 바로 보는 과일은 이제 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탄산칼슘을 줍니다. 탄산칼슘은 탄산은 그 석회석을 가지고 만드는 거고, 칼슘은 조개, 달걀 껍질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건데, 이거는 이제 탄산 그러니까 석회석을 가지고 했으니까 부었단 말이에요. 햇볕을 차단할 수도 있어요. 저 생각에 차단할 수 있고, 흰색이니까 햇볕을 반사
소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것이 일소 방지 예방에 탄산 칼슘을 살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뭐 이렇게 치는 경우가 있고 그냥 칼슘만 치는 경우죠. 칼슘을 칠 때는 31 온도가 높을 때 칼슘 치면 안 돼요. 또 약해가 유로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미량요 미세살수로 살포를 해서 5분 동안 뿌려주고 1분 동안 쉬었다가 멈췄다가 또 5분 후에 하고 요것도 이제 12시 넘어서 1시 정도 돼서 뭐 12시 정도 돼서 좋습니다. 물이 많으면은 그렇게 해서 주면은 그 기간 동안 31도가 계속 되는 그 날씨를 살펴봐서 그 기간 동안 그렇게 해주면은 일소를 예방할 수 있다. 그다음에 8월 초가 되면은 또 밀증상이 홍로 밀증상이 오기 때문에 밀증상은 어떤 데 오냐 하면은 늦게 땄을 때 우리가 꿀사과가 되죠. 늦게 땄을 때 밀증상이 오기도 하고 또 생육기에는 이제 고온일 때 지나친 고온 뭐 30도 이상 되는 게 많이 굉장히 시간이 걸린다든가 그 다음에는 이제 성숙기 때 했던 후지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기온이 갑작스럽게 이제 저온이 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밀증상이 온다. 근데 밀증상은 꿀사과죠. 꿀사과 밀증상 또 너무 많이 오면 합니다. 그래 밀증상이 왔다가 온도가 또 저온이 10도, 15도에서 20도 좀 저온이 계속되면은 거기에 과육으로 퍼져나가요. 그래서 잘 퍼져나가가지고 만들어진 과일이 제일 맛있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그게 탁 멎어가지고 이파리에서 이제 탄수화물을 만들어서 과경을 통해서 과일을 들어가서 과일 속에 탁 많이 멎어 있기만 하면 안 되죠. 조금 있는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밀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초산칼슘을 친다. 초산칼슘. 초산칼슘은 이제 소수계하고 초산하고 합해서 만든 그 무색의 결정물입니다. 그래서 그걸 쳐져가지고 밀증상을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온도를 좀 약화시키는 거죠. 초산 칼슘도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한 8월 말 정도도 다 과일 다 비대기인데 과일은 원래 그 18도에 되면 가장 많이 커요. 온도상으로 봤을 때 18도. 그런데 이제 그 8월 말 정도 되면 이제 분질하는 게 또 있어요. 분질화. 홍로의 분질화인데 홍로도 역시 이런 고지대 같은 게 괜찮은데 저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질화 현상이 일어나요. 이 분질화 현상은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수분이 없고 퍼석한 과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없는 과일로 만들어지기 쉽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염화칼슘을 살포합니다.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염화칼슘 뭐 어떤 분들은 5번 이상 키우는 사람도 있고 막 이랬습니다. 4번 5번인데 그 염화칼슘은 세포와 세포 사이에는 팩틴이라는 물질을 꽉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단단하게 하는 거죠. 퍼석하지 않게 단단하게. 그래서 이제 뭐 분질화라든가 열과 째개지는 거. 단단하지 않으니까 째개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두병, 뭐 밀증상 이런 것도 전부 다 염화칼슘이 여기에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확 후에 11월 달 되면 이제 저장 양분이 뿌리로 다 나무 위에 있던 젖은 양분들이 전부 다 뿌리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축적이 되죠. 축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 많은 영양분들이 뿌리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요소를 가지고 이제 연면 시비를 합니다. 또 반사 필름이라든가 관수 물빼기 또 나무 이제 수성 페인트를 저를 발라가지고 동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요걸 이제 자료를 좀 찾으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좀 중요한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가져 나왔습니다. 이 고지대 같은 경우는 과일이 좀 신맛이 좀 납니다. 그래서 신맛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산 칼슘이라든가 인산을 좀 쳐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리를 줄 때 칼슘과 마그네슘과 기량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요 하는 분들 어떤 분들을 보면 이제 뭐 가리로 연면 시비를 했는데 그 다음에 마그네슘 또 얼마 있다 주고 막 이렇게 막 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 가리 같은 거는 이제 황산가리를 이제 바닥에 줬으니까 그 다음에 다른 거 뭐 칼슘 마그네슘 하다는 잎에다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 흡수하는 기간 이런 것을 좀 아셔가지고 흡수가 좀 된 다음에
쳐야지. 뭐 얼마 안 새 급하다 또 치니까 기량작용하니까 먼저 먹으려 했던 것은 남아 있는 거 못 먹게 하고 이렇게 먹게끔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 순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약 효과도 없죠. 덜하게 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토양의 산성화입니다. 토양이 우리가 토양을 산성화하는 것은 토양에다 우리 황을 뭐 많이 주잖아요. 황. 유황을 많이 주게 되면 토양 산도가 자꾸 떨어져요. 밑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토양이 뭐 예를 들어서 7점 이상 뭐 알칼리성의 토양이다 이러면은 또 뭐 곡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유황을 많이 줘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이 뭐 예를 들어서 6 밑으로 이제 산도가 뭐 4.5다든가 뭐 6에서 7 정도는 괜찮은데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뭐 갈변 뭐 하여튼 뭐 흡수율이 그러니까 흡수율이 낮아져. 비료 같은 거 흡수를 하는 율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산성이 뭐 6에서 7 정도 되면 거의 100% 이제 뭐 먹이를 주면 다 빨아먹죠. 빨아들이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산성도가 뭐 4.5다 그러면 한 30%밖에 흡수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성이 되지 않기 산성이 많이 된다 하면 석회를 또 시용. 우리 3년에 한 번씩 날에서 이제 무상으로 석회가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밭에 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토양을 관리를 잘 해야만이 과일이 잘 돼요. 그러니까 사과나무는 6.2, 뭐 6.5, 7 요 정도가 산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더 이상 내려가면 뭐 유황을 많이 친다 하면 이게 땅을 더 다운될 수 있어요. 다운되면 안 되니까 요것은 우리가 다운되려 하면 이제 석회, 그 다음에 만약에 알칼리성이다 하면 유황을 줘가지고 다운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양 관리를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붕소가 우리 주잖아요. 붕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3월달에 이제 붕소를 했는데 붕소가 만약에 결핍하게 되면 콜크 현상이 이제 일어나고 과육이 이제 갈변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과일이 찢어지면서 과신부가 이제 갈변되는 거 이런 것도 붕소 결핍입니다. 지난번에 그 밴드에 보니까 그걸 써놨어요. 그러니까 정답을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필요한 것만 맞는 것만 갈취해서 이제 사과 심을 때 또 사과를 재배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전부 다 뭐 다 맞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알고 싶었는데 이러한 포인트를 짚어주니까 사실 맞는지 여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생각이 되면은 그렇게 재배를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과일을 보면 과일 껍질만 이제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밴드를 봤어요. 밴드에 그런 게 올라오는데 그것도 정답이 별로 없어요. 근데 보니까 그것은 이파리를 너무 많이 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파리를 많이 떼주면 야들이 탄수화물을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 함량을 급격히 낮춰주기 때문에 과피 발달을 저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피만 이제 찢어지는 거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열과라는 것은 이제 과일 껍데기하고 과육 안에 것까지도 다 찢어지는 거잖아요. 찢어갖고 이제 용광 이렇게 틈이 생기는 거, 그런 것이 생길 때 그것은 이제 칼슘을 방지해서 칼슘을 살펴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오늘 잉메일스 내년도에 사과를 재배하면서 비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무튼 오늘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